종합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4일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공개된 그 하루 전에 있었던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를 향한 메시지가 좀 애절하기도 했습니다. 제재에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후회스럽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자력 경쟁하겠다. 연말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미국도 달라져야 한다. 미국이 먼저 달라지면 우리도 다른 카드를 내밀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가 좋으니까 제3차 회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달라져야 한다. 먼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로 답장을 냈습니다. 트위터의 문장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 아마도 훌륭하다, excellent, 훌륭하다는 단어가 더 정확할 것이다. 우리가 각자 어떤 입장인지 서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3차 정상회담은 좋을 것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엄청난 성장과 경제적 성공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되는 날이 곧 다가올 수 있고 이를 고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주 깔끔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양쪽이 다 입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게 가장 큰 성과다. 그리고 핵과 제재가 같이 제거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할 때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제재를 같이 없애자. 아주 말도 짧지만은 여기서 김정은에 대한 답이 다 포함된 거죠. 김정은은 연설에서 제재 해제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자신들의 경제 제재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달려와서 스몰 딜이라는 개념 하에서의 부분적 제재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은 스몰 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빅딜이다. 빅딜은 뭐냐? 북한이 핵을 없애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정리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답장을 내어놓았습니다.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을 다루는 태도에서는 상당히 자신감과 여유가 보입니다. 첫째는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동안 그렇게 비판적이던 민주당과 언론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엄정한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쇼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만난다면 확실한 성과를 자신할 때까지, 즉 실무자들의 접촉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만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년 재선을 향해서 가는 길에 굳이 김정은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문재인의 가치도 같이 떨어진 겁니다. 동반하락이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무혐의로 끝나서 이제 마음에 부담을 들었으니까 계산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북 정책을 풀 수 있게 된 것,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스캔들을 쇼로서 덮어야 할 그런 강박관념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마음이 좀 편해진 거죠. 하노이에서 김정은의 약점을 또 간파했습니다. 즉 경제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거죠. 제재를 계속하면은 김정은이 변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이 유엔의 제재망에 구멍을 내고 김정은을 도우려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금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바로 유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카드입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을 감싸다가는 트럼프에게 당한다는 이 공포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직접 대화 채널이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이나 중재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지원하거나 제재를 무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일본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유엔의 제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문명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마 푸틴을 만나러 갈 것 같은데 만나봤자 립 서비스에 그칠 것입니다.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잠재적으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라이벌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핵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러시아에 대한 립 서비스에 그칠 것입니다. 또 여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8월부터 중거리 미사일을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 중거리 미사일. 왜냐하면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이 8월부터 실효가 됩니다.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있었던 중거리 미사일 금지 조약으로 러시아와 미국만 육상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북한이 막 개발하고 중국이 막 개발하는 바람에 중국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미국은 손해만 봤습니다. 이제 그 제재가 풀렸으니까 한반도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든 일본에 배치해버리면은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상당 부분 무력화되고 이런 중요한 카드 하나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는 김정은이 핵 및 미사일 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력하면서 김정은이가 다른 카드를 먼저 내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보고 먼저 카드 내밀으라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기다릴 겁니다. 김정은 너부터 먼저 보여라. 우린 아직 시간 있어. 너는 시간 없다는 거 내가 잘 알아. 이런 자세죠. 문제는 김정은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 실험 없이 완성할 수 있는가 합니다. 추가 실험하지 않으면은 핵탄두의 대위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ICBM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로 가면은 그때는 트럼프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쪽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면은 금지선을 넘는 것이 되고 그 금지선을 넘으면 우리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하는 정도의 메시지는 아마 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판국에서 김정은 눈치 보기를 계속한다면은 세계로부터
고립되겠죠. 기본적 구도가 김정은과 문명세계의 대결입니다. 문제는 현재 김정은을 좋아하는 어른이 27%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을 좋아하는, 민족 반역자를 좋아하는, 전쟁 범죄자를 좋아하는, 테러리스트를 좋아하는, 반인도 범죄자를 좋아하는 어른이 27%나 되는 나라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선동에 넘어가는 평화, 민족 등등의 선동에 넘어가는 배우고 잘 살고 그러나 무식한 일부 국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